예, 시장에서의 주요 불확실성들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굿뉴스든 배드뉴스든 헤드라인에만 오르면 내가 이긴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자면 지난 한 주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좀 오락가락 많이 해서 우리들은 힘들지만 좀 이런 경기부양책도 손바닥 뒤집고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시장의 영향력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예, 저는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그걸 기회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그래도 저래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할 정도로 말을 바꾸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저게 말 바꾸기가 그냥 돌발 발언이나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또 계산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일각에서 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 바꾸고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금리하고 국채 쪽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국채 발행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본다면 예, 국채를 발행이 잘 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애국자죠 정말. 예. 예,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비싼 값에 팔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딱 3년물 발행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행물이 좀 11월이나 12월보다는 좀 적지만요. 10월 달이요. 지난주가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네. 주였습니다. 10월 중에는요. 그래서 그런 주간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걸 보면 국채시장 도와준 거죠. 근데 국채시장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주식시장은 많이 내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하신 말씀이 결국 미국을 위해서 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애국자죠. 우리가 봤을 때는 황당하지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대선 이제 금리 쪽이 이제 대선 가까우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의 흐름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업데이트 해왔었던 그 자료에다가 다시 한번 이번 것까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 타원이 이제 3월달, 6월달 이때는 좀 위기 성격이었단 말입니다. 네. 3월달은 코로나 이 팬데믹 뭐 얘기 나오고요. 6월달에도 2차 팬데믹 얘기 나오고 FRB가 뭐 매파적 발언 나오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출렁거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에 저 분홍색 타원은 내리더라도 이게 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발행 물량이 좀 많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수급적으로 밀리는 거죠. 저게 국제 선물 가격이니까요. 금리가 아니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격이 밀린다는 자체는 수급에서 좀 부담이 된다. 이건데 저 수급이 부담이 되면 꼭 세워요. 보면 매달. 그게 FRB 인사가 됐던 뭐 정부 인사가 됐던 뭐 좀 안 좋은 얘기 또 하면서 저렇게 돌려 세운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참 우연치 않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저렇게 내리면 치켜 세우고 내리면 치켜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저 국채 선물이 저렇게 점차 이 저점을 낮추잖아요. 그렇다면은 금리가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국채는 내려오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온다는 건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예.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이 나빠 보이지 않고 만약에 저러한 움직임이 계속 향후에도 나타날 것인가 그걸 좀 우리가 이제 가늠하면서 대선 전후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본다면 뭐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겠죠. 한국의 김영진 대표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가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날이 그날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도움을 주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까지 이런 사안들 다 배경 지식에는
국채 금리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금리와 관련해서 변동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좀 시장을 가늠하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하고 이제 최근하고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아까는 이제 가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금리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전이 바로 직전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의 박스권이 4년 전 이맘때, 그리고 오른쪽 박스권이 오른쪽의 빨간색 박스권이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확 튀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표시한 게 오렌지색 이제 박스권입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빨간 박스권 두 개의 금리를 딱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 바닥이 한 8, 9월 정도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대선 전후까지. 지금 빨간 박스권의 중간 정도거든요. 지금 시점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요. 예.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되니까 지금 딱 저렇게 튀어 오른 중간 정도까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약간 반락이 나타났다가 저 빨간색처럼 움직이면 다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고 대선이 끝나면 저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저게 뭐 판박이처럼 저렇게 반복이 될 리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를 짤 때 저렇게 과거에 흘러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흘렸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가 저거하고 얼마나 괴리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전략을 약간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수급 상황을 놓고 보나 경기 상황을 놓고 보나 이쪽 또 수급에서의 재정 정책 또 쓸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책이요. 그렇게 예. 됐을 경우는 저렇게 제가 금리 탁 튀어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확정이 되면은 경기가 좀 반전되는 기미하고 더불어서 저렇게 확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 누가 됐든 간에 재정 정책을 또 추가로 쓴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확 더 오를 겁니다. 네. 저 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건 저 때는 QT였기 때문에 좀 반응이 더 셌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그런 주변 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저렇게 급등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2016년에도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오버슈팅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확 올라갔다는 게. 그래서 오렌지 박스권 아까 말씀드린 게 오버슈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저때 상승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반전이 똑같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그리고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경기 좋아지고 반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감적으로 전혀 못 느끼고 말도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이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와닿지가 않는다. 근데 실제로 그게 체감이 될 정도가 돼버리면 경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의 이유가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경기가 지금 바닥을 쳤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 반전이 대선 직후로 해가지고 정말로 좋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언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전제 조건을 좋아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깔고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안 좋아지면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다른 흐름들, 경기 흐름이나 금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016년 대선 때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저렇게 될 주가도 저 박스권, 오렌지 박스권처럼 금리가 조정을 보일 때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상당히 강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기본 전략으로 짠 다음에 그게 틀려지면은 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체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쌓인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잘 아는 쪽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선반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런 쪽에서 반응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래도 좀 믿음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설득력이 좀 있겠죠. 예. 그런 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도 한번 그려봤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송 내용을 제가 지켜봤는데 뭐 이렇게 언택
보다도 이제 컨택 쪽에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출연자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말씀하신 거겠지만, 저는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쪽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IT하고 금융, 에너지, 산업재 섹터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게 한 2019년도 정점을 친 이후부터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위에가 맨 꼭대기가 IT인데 그 다음이 산업재고 그리고 노란색이 금융이고 맨 아래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저 구조적으로 지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 같은 게 더 심화돼야지만 어떻게 살아나지 않을까.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빨리 올라오는 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권을 표시한 게 올해 9월부터의 수익률이에요. 네. IT가 9월 못 넘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산업재하고 금융은 9월을 넘어서고 있어요. 에너지야 뭐 일단 저긴 제껴놓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이시면 저 IT 업종에 들어있는 그 편입 종목들이 저게 언택 관련주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넣진 않았지만 저 IT보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나 산업재나 금융은 경기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네. 지금 9월보다 더 넘어서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산업재가 경기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업종 쪽은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금융하고 산업재, 그다음에 저긴 안 나타나 있지만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경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에서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에서의 흐름만이 아니라 주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불쾌하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체감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이 과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섹터별 이제 그 예상 수익률 같은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올 거예요. 예. 어느 업종이 좋고 어느 업종이 나쁘고. 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대선 전에 한번 업종별 그 예상 같은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안 돼서 그걸 안 해봤지만 사실 그게 대선 영향에 받아서 어느 당이 집권하고 어느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어느 업종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그 기간 대선 이후에 집권 기간 동안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한 몇 개월 맞아요. 뭐 공약 얘기 한창 할 때 그렇죠. 그때 좀 치는 예. 거죠. 예. 그때 움직이고 대선 끝난 다음에 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경기 흐름하고 이 산업별 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빨리 예측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4년 뒤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대선의 영향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 단지 대선의 영향보다는 경기 흐름하고 산업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은 그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도 반전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언택 관련주 쪽에서 컨택으로 옮겨가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떤 시기에 접근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예.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요.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전략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채권 금리와 관련해서 변화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각 산업들은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히 하려면 자국 내에 갇혀있던 유동성이 우리나라 신흥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